일본 언론에 따르면 TBS 계열의 일요극장에서 오구리슌 주연의 일본 드라마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이 10월 10일 제1회가 방송되었는데 평균 세대 시청률이 동시간대 최고인 15.8%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송 직후 0시부터 전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여 타 방송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12일 일본 니칸 겐다이 디지털에서 일본 침몰 첫 회 15.85%로 TBS 희희낙낙 한류를 벤치마킹하여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전송 서비스 대박을 꿈꾼다 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침몰 첫 회 15.8%로 TBS 희희낙낙 한류를 벤치마킹하여 넷플릭스 전 세계 동시 전송 서비스로 대박을 꿈꾼다. 오구리슌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TBS 계열의 일요극장 일본 침몰 희망의 사람 제1회가 10일에 방송되어 평균 세대 시청률이 동시간대 최고인 15.8%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방송 시간대 4월기에 드래곤 사쿠라 14.8%, 7월기에 도쿄, MER, 달리는 응급실 14.1%를 넘는 로켓 스타트였다. 또한 방송 중에는 일본 침몰이 트위터의 국내 트렌드 1위를 획득해 큰 관심을 끌었다. 원작은 1973년 간행된 고마츠 사쿄의 SF 소설 일본 침몰이다. 이번 가을 방송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인 만큼 TBS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동종업계의 방송국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동드라마가 방송 직후 밤 0시부터 매주 1회씩 넷플릭스로 전송 서비스된다고 발표된 것이었다. 한 민방 편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분해한다. TBS에 한 발 뒤처졌다는 느낌입니다. NHK를 제외하고 니온 테레비와 테레비 아사히, 후지 테레비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사의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팔려고 교섭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쪽같이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원래 TBS가 벤치마킹한 것은 한류 드라마의 기법이라고 한다. 메가히트를 기록한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인기 작품들은 한국에서 지상파 1회 방송이 종료되고 나서 불과 1시간 후 넷플릭스를 통해 전송되는 속도감을 실현하고 있다. 한류 드라마 소식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플릭스에서의 동시 방송에 의해서 다음 해 이후 지상파의 시청률로 튀어서 되돌아오는 새우 현상이 히트작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작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열성 팬들은 놓치고 있던 작품이라도 스트리밍 전송을 통해 방송을 보고 흥미를 가지면 실시간 시청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전송에 의해 지상파 시청률을 얻을 수 없어도 제작비 보험 효과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넷플릭스로부터 권리금이 들어오는 데다가 전 세계에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국에서 메가 히트가 될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TBS는 이러한 기법을 그대로 도입했다고 하는 것이다. 방송 직후에 전 세계 190개국으로 민방 편성 관계자는 말합니다. 일본 침몰은 30여 개의 언어로 자막 번역되어 세계 19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일제히 전송됩니다. 스트리밍 전송료는 10억엔이라고 합니다. TBS는 싱글벙글이지요. 무엇보다 넷플릭스 전송은 드라마라면 뭐든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민방 편성 관계자는 말합니다. 나름대로 작품의 질을 심사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의 전송 서비스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넷플릭스가 내린 단계에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세계 시장에서의 전송 서비스에 집착하면 그야말로 공짜와 같은 권리금이 되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TBS이기 때문에 이룬 쾌거였는지도 모르지만 TV에서 동영상 전송으로 시청 형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류를 벤치마킹하여 새우를 미끼로 도미를 잡으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전송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역시 일본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싼 티가 펄펄 난다. 요 정도의 작품으로 잘도 전 세계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결단했네 라고 생각한다. 넷플릭스로 세계에 전송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일까 생각이 들어서 보았지만 연출이 진부하고 스펙터클한 느낌도 없고 쿠니무라 이외의 연기가 별로인 것 같다. 앞으로 엑스트라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 엑스트라는 정말 서툴러서 점점 재미가 반감될 것 같다. 주인공을 좀 더 알기 쉬운 꽃미남 연기파 배우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오구리슌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뿐이라고 생각한다. 보았지만 볼만한 가치가 없다. 초반에 질질 끌면서 전개도 느리고 연기도 허접해서 다음 회를 빨리 보고 싶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다. 나레이션 설명이 너무 많아 시각만으로 현상을 이해시킬 정도의 영상이나 배우의 표정이 전혀 없다. 유감스럽고 분하지만 도저히 한국은 넘사벽으로 따라갈 수가 없다. TBS가 한국 방송국보다 인원수도 회사 규모도 큰데 한국 방송국의 모방 전략이라니. 옛날에는 일본 드라마가 해외에서 특히 아시아권에서 주류였는데 말이야. 방송업계뿐만이 아니다. 일본 국내의 내수 시장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에서 뒤처진 일본 기업은 많다. 이런 갈라파고스화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군요. 옛날에는 일본 드라마만 보았는데 요즘은 해외 드라마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해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더니 일본 드라마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한류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 드라마도 재미있습니다. 아마추어의 눈에도 출연자의 연기력, 영상의 박진감, 시나리오 등 역시 일본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꼭 일본 오락 프로그램이 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본 드라마는 나레이션이 너무 많아. 배우들의 연기로 여운을 주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일본 드라마의 나레이션이 많은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인간에 대한 묘사도 깊이가 없다고 할까. 주인공 이외에는 묘사하는 방법이 조잡하다. 어떤 것인지 끝까지 봤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해요.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는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한 번에 전부 보게 되더라고요. 일본은 정말 드라마 제작이 너무 서툴다. 보고 있어도 설레는 느낌이 너무 없어. 기대하고 봤는데 감동도 없고 볼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통용될까요? 특출한 캐스팅도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개는 기대하고 봐보겠습니다. 한국이 할 수만 있다면 일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 우습다. 자존심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좋지만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아라시의 영어 노래나 쿨재팬처럼 비참한 결과를 부를 뿐이다. 첫 회라 아직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의 깊은 맛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각본이 문제인가? 소재가 큰 만큼 경박한 작품이 아니기를 바란다. 11회 정도로 완결짓기엔 어려울지도 모른다. 코마츠 사쿄의 소설책이니까요. 부자연스런 연기도 느껴져서 마음에 걸렸다. 한국을 본받으려면 연기력과 구성력을 잘 모방해줘. 그 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세계의 창피를 당할 뿐이야. 한국은 판매도 잘하지만 내용이 좋으니까 널리 알려진 거야.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 See you.